자, 이제 유로 2020 결승전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고대요. 사실 고대죠. 보시는 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네. 새벽 시간에 처음에는 10시, 1시, 4시 그 다음에 1시, 4시 경기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취약 시간대에 경기를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막 새벽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보시고 저희도 이제 낮에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오후 밤까지 녹음 촬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라이브 하느라 저도 이제 목에 좀 무리가 왔고 네. 형철이는 그 와중에 또 ACL 중계, EACC 중계까지 겹쳐가지고 개고생을 했는데 그 와중에 저희를 살려준 거는 바로 포커스 커피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댕 포커스 네. 커피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궁금해하시고 찾아서 드셨대요. 진짜 각성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런 커피였습니다. 이거 효과 있잖아요. 커피로서의 맛도 좋아요. 저는 산미가 진한 커피보다는 이렇게 고소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고소한 향이 한가득합니다. 한 모금 하죠. 네. 고소하죠. 네, 일단 이게 새벽 시간대 사실 뭐 에너지 음료인데 에너지 음료가 다 좋아. 근데 설탕이 너무 많아. 달아요. 달아. 저는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일반 커피는 약간 느낌상 효과가 덜한 느낌인데 포커스 커피는 여기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너지 충전을 높게 할 수 있는 에너지 충분되고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출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또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이걸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포커스 커피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 말미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 프리뷰 어떤 포인트로 저희가 이 경기를 보면 될지 한번 또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탈리아와 잉글랜드가 만났습니다. 일단 우승 후보라고 점찍었던 이탈리아는 역시 결승에 올라갔고 잉글랜드는 기대 이상. 멤버를 보면 사실 우승 후보였는데 나는 8강 정도 봤어요. 왜냐면 조별리그 때 경기력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결국 경기력이 안 좋았던 것도 사우스게이트의 목적을 달성했던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좋은 경기력과 공격적인 컬러에 입각했던 게 아니고 철저히 결과를 내는 밸런스 위주의 축구 운영이 사우스게이트는 목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미드필더를 데크란 라이스와 켈빈 필립스 어쨌든 이 수비 쪽에 밸런스를 두고 안정감의 밸런스를 둔 이 두 선수를 붙박이 주전으로 사용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잉글랜드도 결승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소는 웸블리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입장에서의 홈그라운드의 받죠. 이점을 분명히 좀 늘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양 팀이 어떻게 결승에 올라왔고 또 이 과정에서의 강점과 변수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걸 다루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결승 비결은 저는 두 가지를 꼽아요. 빠른 전환과 측면 활용법. 그렇지. 네. 그런데 문제는 이따 다시 한번 또 체크하겠지만 그 측면 활용법에 사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빠른 전환을 보겠습니다. 클럽팀 못지않은 조직력을 갖다 박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는 가끔 보면 이게 클럽 팀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선수들의 움직임과 어떤 빌드업 과정, 전개를 보여주죠. 그렇죠. 그리고 압박에 풀려도 빠르게 수비 대응으로 복귀해서 이 자기 진영의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러니까 진짜 조직 전환 속도가 클럽 팀처럼 오랜 시간 동안 훈련으로 발을 맞춘 팀처럼 맞아요. 그렇게 팀 기조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풀어도 키엘리니랑 보누치가 센터백에 대기하고 있어요. 또 키엘리니랑 보누치를 겨우겨우 뚫었더니 키퍼가 또 돈나룸마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이 카테나치오라는 얘기가 다시 떠오를 정도예요. 이른바 빗장 수비. 네, 빗장 수비 딱 생각이 좀 나게 되는 부분인데 엔리케가 인터뷰를 했어요. 스페인 대표팀의 루이스 엔리케가 이탈리아전에 제로톱을 썼던 이유에 맞아요. 대해서 이탈리아와 벨기에 경기를 시청했다. 아니 키엘리니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루카쿠를 묶는데 우리가 톱을 써선 되겠냐. 어차피 막힌다. 네,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분석을 해서 제로톱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이탈리아의 센터백진 후방의 돈나룸마까지 밸런스 조직 전환 속도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탈리아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부분은 측면 활용이었어요. 원래 이제 시트를 딱 받아보면 백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왼쪽 풀백에 위치해 있던 스피나졸라가 거의 왼쪽 측면 미드필더처럼 쭉 올라가서 그쵸. 사실상의 백스리 형태를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왼쪽은 보시는 것처럼 윙백, 윙, 중미 그리고 왼쪽 센터백 뭐 4명 정도. 오른쪽은 오른쪽 윙, 오른쪽 중미 그리고 오른쪽 풀백 뭐 이렇게 4-3 정도 숫자를 두고 좌우 마무리 과정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연계가 굉장히 간결하고요. 이탈리아의 목표는 한쪽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빠르게 풀어나오면서 상대를 좁은 공간 내에서도 벗겨내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상대에 따라서 상대가 쏠린다 그러면 반대로
빠르게 방향을 전환해서 네. 반대에 열려있는 공간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그렇지. 이 무기를 이제 가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8강 벨기에를 격침하는 데 있어서 이 좌우 활용으로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마르티네즈의 센터백과 윙백 사이를 말 그대로 뚫어버렸지. 이 측면 활용이 정말 큰 보탬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어떤 이탈리아의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번째로 얘기했던 측면 활용에 네.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왼쪽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었던 스피나졸라의 부상 이탈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스피나졸라의 아킬레스건 파열 그렇죠. 때문에 결국 스피나졸라의 공백으로 왼쪽 수적 우위를 만드는 것과 왼쪽을 기점으로 상대를 좁은 공간에서 풀어나오는 빌드업의 과정이 약간 아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에메르송 팔미에리가 첼시에서의 모습이랑 대표팀에서 모습이 달라요. 대표팀에서는 훨씬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이탈리아 자체가 스페인에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에메르송이 되게 못했다 이런 건 전혀 그건 아니었습니다. 단 스피나졸라에게 기대했었던 여러 가지 모습보다는 당연히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왜냐면 스피나졸라의 활약이 평범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왼쪽에서 스피나졸라가 넓게 퍼져서 드리블로 상대를 벗겨내고 왼쪽에 붙어있는 선수들에게 한두 명씩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스피나졸라가 없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인시네한테 결국 온더볼 볼 운반을 좀 기대해야 돼요. 근데 인시네도 중앙으로 들어오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 폭을 벌려서 넓은 공간에서 드리블로 풀을 수 있는 스피나졸라하고는 동선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스피나졸라의 공백은 당장 이탈리아에게는 아쉬움을 안기게 된다. 스페인전도 키에사랑 베라르디가 역습 과정에서 개인 기술을 통해서 역습 한번 들어갔던 거 이게 결국은 전부였거든요. 네. 공격 패턴이 다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이탈리아가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죠. 자, 뭐 이탈리아가 이런 느낌이라면 잉글랜드의 강점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잉글랜드가 지금 결승에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건 역시 수비 쪽이고 그렇죠. 밸런스를 잘 가져가고 있다라는 데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잉글랜드는 사실 좀 지금 웸블리 버프를 받죠. 사실상 약간 개체곡의 느낌이죠. 예. 예. 일단 잉글랜드는 단단한 수비력 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픽포드는 명과 암이 뚜렷해요. 일단 좋은 선방력 분명 본인이 폼이 후반기부터 올라와서 이번 유로까지 좋은 폼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골킥만 안 찼으면 좋겠어요. 킥하면 네. 좀 불안해요. 이게 다른 경기들보다 특히 유독 이번 저 덴마크전에 유독 좀 심화돼서 나타난 실수가 느낌인데 우리가 걱정했던 게 다 몰빵으로 나왔어. 네,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농구화 신고 있는 거 아니냐. 이름에 조던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얘기도 했었고 진짜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죠. 예. 저는 마곡동 픽포드 아니냐. 그래. 네, 제 킥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렸는데 누가요? 저요.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자책을 하기 위함이죠. 네. 예. 그러니까 픽포드는 그 정도로 약간 명과 암이 뚜렷한데 흐름을 끊는 실수가 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백포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좋아요. 네, 워커, 발 빠르죠. 더 말할 거 없죠. 피지컬 좋죠. 넓은 커버 범위를 자랑하고 있고. 초속 4km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4의 남자. 4의 남자. 네. 네. 이조은의 남자, 4의 남자, 카일 워커. 카일 네. 워커. 그리고 이제 스톤스. 존 스톤스와 해리 맥과이어. 네, 일단 스톤스 폼이 되게 올라왔어요. 뭐 항상 지난 시즌에도 강조를 했듯이 빠른 주력을 앞세운 1대1 수비와 빌드업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고 맥과이어는 이 특유의 빠른 예측 능력으로 미리 볼이 가 있는 지점으로 먼저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을 뿐더러 피지컬과 공중볼에서 이 선수의 무기는 확실하죠. 그리고 루크쇼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육각형이에요. 이 선수는 지금 이번 대회 통틀어서 스피나졸라와 마찬가지로 베스트 자리를 좌우로 고를 수 있는 풀백입니다. 탑 풀백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백포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잉글랜드는 지금까지 6경기 1실점, 필드골 실점은 아예 없습니다. 뭐 그 위에 미드필더 2명을 배치해 놓는 것도 비교적 아래쪽에서 활동하는 데클란 라이스는 뭐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네. 볼 수 있고 그거는 캘빈 필립스도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사우스게이트 성향상 미드필드를 거친 빌드업을 시도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많이 안 해요. 네, 근데 그래서 잉글랜드는 상대 진영에서 공격수의 개인 기량에 의존한 채 적은 인원의 공격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게 가져다주는 효과가 공격이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격이 불발되어도 적은 인원만 공격에 참여했으니까 그렇지. 후방에 숫자가 많잖아. 이게 역습에 이 본인들의 본인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다행히 경기를 거듭할수록 이 공격수 개인 기량이 결국 잉글랜드는 중요했는데 경기를 거듭하면서 케인의 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케인은 내려와서 이른바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서 볼을 받아주고 버텨주고 연계해주고 필요할 땐 득점까지 네. 케인이 지금 점점 관여력이 좋아지고 있고 폼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잉글랜드는 그만큼 공격수 개인 기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게다가 이번 대회 스털링의 폼이 좋고 스털링은 네. 이제 지금
그 마지막 덴마크와 경기에서 그 다이빙 이슈만 아니면 이번 대회 캐리 중이야. 그렇죠. 엄청나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누가 설지 사실 모르겠어요. 사카, 포든, 마운트, 뭐 아니면 뭐 산초. 예. 산초, 뭐 그릴리시. 예. 근데 왠지 그릴리시, 산초는 완전 쓸것 우선순위 같아? 벗어난 것 같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마운트, 포든, 사카 중에 2명 정도를 공미랑 오른쪽 윙에 쓸 텐데 이 선택은 뭐 그때그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 옵션이 또 중요한데 언제든 그릴리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는 아마 그릴리시를 선발로 쓰기보다는 교체 옵션으로 또 후반 중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옵션으로 꺼낼 것 같다. 네. 근데 이번에 이른 시간에 또 교체 아웃이 바로 됐잖아요. 맞아요. 이게 몸 상태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승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잉글랜드가 결승 비결이라 볼 수 있지만 변수는 중원 활용법과 경기력에 있어요. 경기력이 정말 안 좋거든요.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중원 멤버가 좋아요. 멤버는 진짜 훌륭하죠. 그래. 근데 사우스게이트가 팀 전술에서 중원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다 맞아. 보니까 중원을 활용한 압박이 이 이탈리아는 지금 오히려 아까 변수로 우리가 얘기할 또 하나의 부분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가 요즘 압박을 받았을 때 좀 약한 모습이 있어요. 오스트리아도 그랬고 네. 스페인도 그랬죠. 맞아요. 강한 압박으로 맞서는 팀들에게 약간 풀어나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탈리아의 빌드업이 롱볼로 강제되는 특징들이 나타났거든요. 직전 경기가 많이 그랬었고. 그래서 직전 경기는 키에사, 베라르디의 개인 기술만으로 좀 공격이 풀리는 네.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했었었죠. 근데 오스트리아전, 스페인전과 다르게 잉글랜드는 이들과 다르게 압박을 강하게 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제 예상입니다. 왠지 그 팀들보다는 압박이 좀 덜할 것 같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아무래도 이 좌우 측면 공격이 이전 스페인전과 오스트리아전보다는 조금 살아날 수도 있을 그럴 거라고 가능성이 있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압박이 덜한 팀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은 압박이 위에서 덜하기 때문에 아래쪽 백포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정리해보면 이탈리아의 좌우 연계 대 잉글랜드의 백포의 수비력, 이게 이 경기에서는 굉장히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경기를 관통하는 어떤 포인트. 네. 형철이가 봤을 때 이탈리아의 좌우 연계, 그렇죠. 잉글랜드는 역시 수비. 네, 이쪽이 가장 이들의 장점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이탈리아는 수비적으로 어떻게 버틸 것이냐를 봐야 되잖아요. 이탈리아의 핵심 키엘리니, 보누치 그리고 조르지뉴 내지는 베라티 중에 수비에 가담해줄 한 명. 뭐 조신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뭐 봐야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케인이 내려와주는 움직임이 네. 있으니까 분명 키엘리니, 보누치의 수비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 한 번 있을 거야 거예요. 자주 지속적으로 이제 네. 더미 역할을 하겠죠. 이거를 미드필드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멤버 3명을 좀 구성하겠고 잉글랜드의 이제 공격수들의 개인 기량, 개인 역량은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내려와서 10번 역할도 해줄 케인 그리고 피니셔 역할을 위해서 침투를 가져갈 스털링 그리고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윙포워드까지 이 3대3의 구도도 이탈리아 진영에서는 분명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탈리아를 생각해요. 저도 이탈리아 왜냐하면 예. 잉글랜드가 오스트리아, 스페인보다는 압박이 약할 거기 그렇지. 때문에 이탈리아의 좌우 연계가 살아나면서 그럼 본인들이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경기가 나오고 백포의 훌륭한 기량을 잉글랜드가 앞서서 보여줬지만 부담이 전술상 많이 가중될 것이다. 다만 걱정되는 건 어쨌든 해리케인은 득점을 지속적으로 다시 하면서 네. 본인의 폼을 올렸잖아. 이탈리아는 임모빌레와 벨로티의 어떤 결정력의 문제는 마지막까지 리스크로 작용할 수는 있다. 임모빌레가 토너먼트 들어서 지금 안 좋거든요. 키플레이어를 좀 꼽아보면 키에사 대 스털링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왜냐면 인시네가 사실 저는 이탈리아 대표팀의 에이스이자 아이콘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번 대회에서 개인 기량으로 한 방 터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선수는 키에사지. 키에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잉글랜드 해결사는 지금 스털링이라고 보기 때문에 두 선수를 공격시의 키플레이어, 수비 쪽에서는 역시나 키엘리니 대 맥과이어입니다. 키엘리니는 이번 대회 최고의 수비수다운 활약을 보이고 있고 명불허전이야. 맥과이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해요. 그래서 둘의 수비력을 보는 재미도 이 경기에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결승전 이스타TV에서 즐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요거 포커스 자댕 커피 자댕 포커스 커피죠. 예. 자댕 포커스 커피인데 갈란과 추출물, 그다음에 타우린, 카페인, 마리골드 추출물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진짜 각성효과 빵. 새벽에 근무하셔야 되는 분들, 또 축구 보는 경우 아니면 공부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다 있잖아. 그럴 그죠. 때 편의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진짜 즐겨 마셔요. 그죠. 이게 효과가 확실하거든. 요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벤트는 스코어 맞히기 이벤트예요. 오. 결승전 스코어 맞히기 이벤트. 스코어를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 예상 스코어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렇게 고정 댓글 참고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포커스 커피 한 박스 24병 들어있는 한 박스 요거를 드리니까 참고해서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